야풀 자리에 풀 있는 사람. 좀 붙이고 검사하더라고. 그거랑 이게 붙이고 있었어요. 커트 X라는 게 없다고. 다 맞아야 되는 거죠? 뭐야, 이거 두 개를 다 맞췄어? 대단한데? 저걸 넣어봤어요. 쿼드로플 크라운이네. 오늘 올백이 있는데? 봐봐. 안지는 맞췄어. 힘들었네. 옆자리였잖아, 생각해보니까. 그치?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비슷하니까 빨리 좀 보시면 요즘에 시대가 좋아졌구만. 야, 씨, 다 먹었네. 나는 희한하게 패드로 보면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 풀 다 있어요. 왜요? 종이가 늙어서 그런 거. 근데 종이라고 느낌이 있어요. 아니,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일단 요 다음 시간에 볼 단어장을 미리 드릴게요. 잠깐만. 그 개수가 뭐죠? 하나, 둘, 거의 일단 요 합이나 이거 좀. 하나, 둘, 셋. 뭐야, 왜 하나가 모자라냐? 잠깐만. 수정이 잠깐만 금방 가져올게.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은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하고요. 수업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몇 번 할 차례죠? 15번 아닌가? 15번 할 차례인가? 맞나? 몇 번 할 차례지? 15번 맞아? 이거 아니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진도도 많이 못 나왔고 오늘 한 4진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 아니 뭐 일단 봐봤어. 일단 뭐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도 해야 되니까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자, 봅시다. 3문장부터 바로 가볼거. 일단 이제 함수개의 추론입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예일대 심리학자 제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절이야를 보여줬답니다. 대절이야 내용이 중요하겠죠. Just about every group develops a great open view of things. 자, 여기 보면은 거의 모든 집단이 발전시켰대요. 뭐를요?
여기서 agree라는 게 우리가 동의하다는 뜻 말고 합의를 보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합의된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합의된 어떤 것에 대한 관점을 전개시켰대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요, a consensus reality랍니다. consensus가 합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합의, 현실, 즉 PC라고 불리는 건데 여기 or 나왔잖아. or 하면 여기서 이제 즉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politically correct view라는 거를 이제 전개시켰답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 이렇게 나와 있죠. 요즘에도 이제 많이 보이는데 우리 실제로 그 각종 이제 매체나 이제 어떤 아티클 같은 거 보면은요, PC라는 말이 이제 사실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모든 집단, 거의 모든 집단은 하나의 합의된 관점, 즉 PC라는 거를 전개한대요. 대부분의 집단은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재는 벌써 나왔습니다. 어떤 집단이 되겠고요. 그리고 PC 관점이 되겠죠. PC 관점. 그러면은 이런 류의 글에서는요, 얘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하겠는데 그거를 이미 설명을 하긴 했어.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이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 말만 듣고는 우리가 뭐 내용 파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집단이 PC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도입부가 이제 처음에 나왔는데 도입부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다? 거의 대부분의 집단은 어떻게 한다? PC 관점을 전개한다라는 겁니다. PC 관점을 전개. 됐어요? 이게 이제 도입부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Any evidence to the contrary. 자, 그럼 contrary니까 그에 대한 반대일 거 아니야. 반대에 대해서 보여주는 어떠한 증거든지 간에 is automatically rejected. 자동적으로 거절된대요. 자, 그 반대를 보여주는 증거가 거절된대. 그럼 여기서 그 반대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하나의 합의된 그 관점에서 반대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이런 거죠. 군대로 따지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군대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합의된 관점으로 가는 거잖아. 이유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냥 까라면 까는 거죠. 속된 말로. 이렇게 막 시켜. 막 이제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막 여러 가지 시켜. 그럼 거기다 대고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왜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군생활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하나의 합의된 관점에 대해서 반대라는 증거를 내세워. 이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렇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대가리 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거절되는 거죠. With a consideration. 어떤 것도 없이? 고려하는 것도 없이요. 그냥 고려할 것도 없다는 거야. 어떤 하나의 합의된 관점이 있으면은 뭐 고려하고 자시고할 것도 없이 뭐 반대를 말해? 그냥 바로 나가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종종 조롱당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may lead 이어질 수도 있는데 to exclusion 어이구 배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어떤 배척이냐? the person presenting the on-PC 데이터라고 나왔죠. on-PC니까 PC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즉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이 아닌 그런 자료를 제시하는 사람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즉 여기서 PC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자면요. PC 관점은 하나의 합의된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agreed upon view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합의된 관점이라고 했다고. 그럼 결국에 PC 관점이란 건 하나의 합의된 관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의 합의된 관점. 됐어? 이런 개념인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합의된 관점에 반하는 의견을 내세우면 어떻게 된다?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왕따 시켜버린다고. 됐어?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주제인지는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무엇이다? PC 관점에 반하는 의견이죠. PC 관점.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이다? 하나의 합의된 관점에 반하는 의견이죠. 반하는 의견. 어떻게 된다? 배척된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게 좋은 말처럼 보여요? 아니겠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어. 만약에 그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같이 막 이렇게 회의를 해. 원장님이 어떤 의견을 냈어. 근데 이제 옆에 예를 들어 이 소인배 무리가 있어. 나 같은. 역시 원장님이십니다. 내가 또 이런 거 좀 잘하거든. 제가 옛날에 회사 생활 이런 걸로 좀 잘했어요.
아이 과장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막 이러면서 역시 맞았다. 이런 거 좀 잘했어 내가. 간신지. 막 이런 거 해. 근데 이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계시던 말해볼까 근데 선생님도 약간 내과인데 이거 잘하시는데 아무튼간 어떤 선생님이 있어. 어떤 선생님이 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이렇고 저렇고 이런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렇게 일단 말하기 어렵겠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어? 뭐야 왜 나대? 우리도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치? 어떤 하나의 합의된 관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반대되는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 순간 따당하는 거죠. 배척당하는 거야. 배척당하는 거.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자면 그래서 그럼 members 그 그룹 구성원들은요 are careful 조심한데 뭐에 대해서 not to rock the boat 배를 흔들지 않도록 조심한대요. 야 배가 있어. 이 배는 뭘 상징하는 걸까? 그렇지 집단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집단을 흔들어. 그럼 이 흔든다는 게 좋은 거겠어? 아니지. 와 신난다. 더 흔들어. 뭐지 디스코 팡팡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집단을 흔든다는 것 자체가 집단의 혼란을 가중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혼란을 가중한다는 건 뭐예요? 까던 대로 까는 게 아니라 뭔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rock the boat란 건 뭡니까? 집단에 반하는 거죠 결국에는. 집단에 반하다. 집단에 반대한다고요. 됐어? 근데 이거를 뭐라고? 안 하려고 조심한다고요. 이거를 안 하려고. 왜? 왜 안 하려고 조심하겠어? 하면 왕따 당한다니까? 나댔다가 괜히 왕따 당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사실 답은 벌써 나왔거든요. 너무 쉬운데?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Are reluctant to voice opinions against the group's thought. 그 단체의 생각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걸 꺼려한다고요. 너무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는 좀 높은데 문제풀이는 사실 되게 간단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은 뭔가 이 집단에 반대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답니다. by ing 뭐 함으로써 disagree with the consensus 그 합의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합의에 반대한다는 거죠. 합의에 반대함으로써 이렇게 배를 흔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은요.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의를 제기해서 이 집단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집단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어떻게 됩니까? Can seriously damage their standing. 그들의 위치에 심각하게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겠죠. 내가 우리 학원에서 뭐 부원장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다 합의했는데 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버려. 그럼 어떻게? 너 나가. 저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에 심각하게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역시 원장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다고. 자, 어렵지 않죠?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띵크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제니스가 거기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How panels of experts made enormous mistakes.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지 이거를 설명을 한답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문제점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PC관점에 반하는 의견을 배척당한다 라고 이제 주제가 나왔는데 이거에 이어서 좀 설명으로서 이 설명에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점입니까?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것 자체가. 그룹띵크라는 책에 이제 그 자니스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전문가 집단이 정말 굉장히 잘못하고 있구나. 방금도 말했다시피 전문가 패널들이라고 하잖아요. 전문가 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아까 우리 도입부에서 뭐라고 나왔는데 대부분의 집단이 PC 관점을 전개한다고 했잖아. 전문가 집단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전문가 집단들이 어떻다? 실수를 저지른다고. 결국 이 PC 관점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사람은요. 그래서 집단에서 다시 쓸게요. 집단에서 PC 관점을 전개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뭐야? 문제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왜 문제인지는 우리가 글을 안 읽어봐도 알지 않겠냐? 아니 그냥 어떤 하나의 합의된 관점으로만 나아가. 그럼 뭐가 없겠어? 발전이 없겠죠. 다 그냥 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만 하지 뭔가 그거에 반하는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돼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정치적으로만 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 집단에는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people on the panels. 그 전문가 사람들은요, he said, 그가 말하기를 전문가 사람들이 worry about, 걱정한데 뭐에 대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적합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걱정을 한답니다. And 그리고 feel, 느낀대요. 뭐라고 느끼냐? If they deviate too far from the consensus, 그 합의에서 그들이 너무나 멀리 벗어난다면 they will not be taken seriously.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느낀답니다. 자, 일단 직독직해 다 했거든? 이게 뭔 말인지 좀 어렵죠? 그래서 아래에 설명을 써놨으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문가 집단의 사람들은 합의된 사실에 만약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자신들의 적합성, 유효성에 타격을 입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적합성, 유효성이라는 건 뭐겠어요? 어떤 하나의 합의나 어떤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저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 했다? 배척당한다며.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너 부원장이란 놈이 너가 뭐 그딴 의견을 내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부원장이야? 네가 그러고도 영어 강사야? 너 씨 안 돼. 이렇게 취급한다고. 이해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효한가? 적합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을 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애초에 또 생각을 한다고. 어차피 이걸로 합의가 돼 있잖아. 근데 내가 말한다고 해서 바뀌나?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는 거죠. 됐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문가 집단이 어떤 하나의 합의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이걸 뻔히 알고 있는 거야. 걱정한다며. 전문가 집단의 사람들은 뭘 걱정한다며. 이런 유효성, 적합성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들고 그리고 또 결국에 내가 말해봤자 어차피 바뀔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한다고. 자, 그래서 사람들은 compete for structure and the ideas often just tag along. 사람들은 경쟁해요. 뭘 위해서? 위상을 위해 경쟁한대. 위상이란 건 결국 뭐야? 자리잖아, 자리. 그렇죠? 내 부원장이라는 자리, 이 자리를 위해서 일한대. 저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시야, 예시. 나 부원장 안 했다고. 이런 얘기하면 사랑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그 의견은 종종 just tag along. 그냥 그 뒤를 따를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아까 말했던 거 딱 그거예요. 우리 만약에 사극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이제 기업에 대한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 간신배들이 있다고요. 간신배들. 그러면은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말한 게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괜히 말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이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얘기를 안 해. 얘기했다가 내 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내 위상을 위해서만 경쟁을 하는 거야.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아이디어 여러 가지 이제 낼 수 있는 의견은 그냥 뭐다? 그냥 그 뒤를 따를 뿐이다. 그냥 의견은 그냥 묻어둔다고요. 그냥 그 뒤를 따라간다라고 말한 거는요. 의견을 말할까 하다가 아니야. 내 위상이 먼저니까 위상이 일단 1순위고 의견이 2순위야. 무조건 위상이 1순위로 생각해야 돼. 그 뒤 2순위라는 거죠. 결국 의견이라는 거. 자, 그룹테이크는 뭐를 유발하냐면 집단이 to get locked. 여기서 딱 나왔네요. 집단 수능 사고라는 건 get locked 하게 된답니다. 집단 수능 사고는 갇히게 된대요. 왜? 계속 나오고 있잖아. PC 관점을 전개를 해. 대부분의 집단 수능 사고 자체가 뭐야? 이거야 이거. PC 관점이야. 하나의 합의된 관점만을 따르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갇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발전적인 게 없어요. Into their course of action. 그들의 행동 방침에 있어서 결국에 갇히게 되고요. 그래서 unable to explore alternatives. 어떤 이제 대안이겠죠? 대안을 탐구할 수 없게 된답니다. 왜? No one questions the established course. established가 뭐예요? 기존에란 뜻이잖아. 그렇죠? 확립되어 있는. 기존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아무도 의견 제시를 안 하니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됐어? 그냥 까라면 까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괜히 이제 나댔다가 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인 것 같습니다. 더비격급이 나와 있죠. The more cohesive the group. 여기 비동사 생략된 건데 별거 없고요. 자, 그럼 집단이 더 단결될수록. 자, 우리가 단결된다라고 말하니까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죠.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집단이 단결된다는 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단결이라는 건 뭡니까? 단결이라는 건 의견이 일치된다는 뜻 아니야? 맞지? 그럼 의견이 일치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일치가 됐으니까. 됐어? 그럼 결국에 이건 뭡니까? PC 관점을 따른다는 거잖아.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단결한다는 게 좋은 말이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집단이 더 단결될수록 결국에 PC 관점을 전개할수록 그럼 뒤에는 어떤 말? 안 좋은 말 나와야 되는 거야. The greater the urge of the group members. 그 집단 구성원의 충동이 더 커진답니다. 어떤 충동이냐? To avoid creating any discord. discord는 불일치죠. 그러면 어떤 불일치를 만드는 거를 피하려고 하는. 됐어요? 불일치를 만드는 걸 피하려고 하는 충동이 더 커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불일치, 어떤 의견 제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한다고. 이런 충동이 생기다가도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게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미 똘똘 뭉쳐서 단결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뭔가 좀 불을 지르는 거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결국에 집단적으로 어떤 정해져 있는 관점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다?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PC 관점이 뭐야?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점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중심 내용 파악 부분 같이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내용 다 읽어봤는데 자, 정답은 아까 나왔는데 나머지 보기문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숙제로 올릴 수 있으니까 1번은 play a crucial role in increasing dissent in the group. 자, 집단 내 반대를 조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try to resolve conflict among the members of the group. 그룹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을 시도한다. 이렇게 되겠죠. resolve 해결하다. 자, 그 다음에 3번 point out problems in the group's decision making process. 여기는 단어가 쉽죠. 그룹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오히려 unPC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했었고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4번은. 그 다음에 5번 make efforts to protect group members from adverse information. adverse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반대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반대 정보보다는 뭐 불리한 정보, 반대 정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 정보로부터 그룹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총 5개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배를 흔든다는 건 반대한다는 건데 밑줄이 지금 not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집단을 흔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안 낸다. 그냥 까라는 대로 깐다. 됐어? 이런 내용이 정답이 돼야 되니까 정답은 4번만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중심 내용 파악본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집단이 합의된 관점인 PC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구성원은 배척되거나 조롱당할 수 있겠죠. 다 본문에 나온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기를 당연히 꺼리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라고. 그럼 이게 왜 문제라고? 이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으니까.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뭐 틀린 부분 있으면은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번 이 4.0 트럼프 교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 중 하나죠? 더비교급. 지금 벌써 한 3-4번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요. 더비교급의 주어동사, 더비교급의 주어동사를 해서 뭐뭐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앞 내용이 원인과 뒷 내용이 결과를 나타낸다는 인과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에 이렇게 원인이 될수록 뒤에 이렇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주로 주제문이나 요약문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요. 우리 최근 주역부 시험에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패턴이고 영작에서 너무나 잘 나온다. 비동사의 경우는 이제 생략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생략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할 때는요. 사실 가장 좋은 건 동사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더비교급을 할 때는. 그럼 여기서 이제 비동사 있고 여기에 비동사 나왔잖아. 그럼 그 앞에 나와 있는 녀석. 여기서는 the group이 주어가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주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앞에 나와 있는 the urg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coercive라는 게 이제 이 비동사에 대한 보어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urge of the group members 그 다음에 to avoid creating any discord 요 부분은 다 수식어가 되겠고요. 앞에 나와 있는 the greater가 보어의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더 단결될수록 그 집단 구성원들이 어떠한 불일치를 만드는 걸 피하려 하는 그런 충동이 되는 거죠. 얘도 여기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동이 더 커진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문 한번 알아봤습니다. PC 관점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 PC 관점이라는 게 요새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그 뉴스 기사 같은 데 보면은 PC라는 말로서 되게 많이 써요. 관점이란 말도 빼버리고 그냥 PC라는 거. 그래서 원래 의미는 사실은 되게 좋은 의미거든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긴 한데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PC라는 건 결국에는 그냥 어떤 집단에서의 하나의 관점이다. 하나의 합의된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PC 관점은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합의된 관점이란 말 자체가.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다음 질문 16번입니다. 자, 여기 다 지우고. 자, 바로 보겠습니다. 첫 문장.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do not obsessively go after the latest digital devices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 여기서 go after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뭔가를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추구하다. seek이야, seek for. 그러면 the latest digital devices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디지털 기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추구하는데 not이 붙었으니까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도가 지나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게 최신식 그런 디지털 기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됐어요? 뭐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뭐 스마트폰이지 않을까요? 최신식 기기 한다면요.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자, taking their time. 여기서 분사구문인데 이 take의 time이 나오면 얘들아 여유롭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가진다는 거잖아. 직역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면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여유롭게 지내면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Before changing hardware. 그래서 하드웨어를 바꾸기 전에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냥 이 최신 디지털 기기를 이렇게 막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최신식 기기를 좀 뭐랄까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네요. 즉 약간 용어를 만들어 보자면 late adopter라고 할까요? late adopter? early adopter가 아니야. early adopter가 아니라 late adopter죠. late adopter. 그러니까 늦게 적응하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어를 그냥 만든 거예요.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late adopter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형적인 late adopter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early adopter 계열은 아니라서 스마트폰이 맨 처음에 아마 유행하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아마 스마트폰이 처음 이제 대중화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아이폰 1세대가 처음 나왔었는데 그때 저는 당연히 안 썼습니다. 안 썼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하나둘씩 막 사는 거야. 그때는 되게 신세계였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왜냐면 여러분 이제 그 투지폰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 폴더폰 딱 보면 가운데 그 네이트 버튼이 있거든, 파란색으로. 그거 누르는 순간 이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 누르면은 이제 돈이 그냥 한 30분 쓰면 몇만 원 나갈걸요? 그러니까 인터넷 한번 하면은 미칠 듯이 막 돈이 나가요. 그런 이제 악마의 버튼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스마트폰을 쓰면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하듯이 인터넷이 된대. 돈 겁나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래. 무제한, 그때 이제 무제한이 있었으니까 무제한 하면은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드는데 말이 되나? 이랬었죠.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간 되게 이제 센세이션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 산 게 2010년이었어요. 2008년에가 이제 아이폰 1세대가 나왔는데 저는 2년 뒤에 이제 2010년에 갤럭시 S2를 샀습니다. 제 첫 스마트폰. 네, 그랬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 레이터 어댑터 사람들이 있다. 그냥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은 이 글은 레이트 어댑터에 대한 설명문을 말하고 싶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바로 보죠. There are even some people. 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Who have developed a taste. 자, taste라는 거는 우리가 취향으로 해석을 하죠. 맛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떤 취향을 발전시킨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취향이냐? 빈티지 기술. Not only 하고 나왔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for vintage decoration이나 아니면 vintage fashion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취향을 붙인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는요. 그냥 나는 최신식 기기를 선호하지 않을 뿐이지 굳이 내가 구식을 쓰는 건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굳이 구식을 쓰는 거예요. 됐어?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얘는 레이트 어댑터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리버스 어댑터라고 해야 되나? 거꾸로 가는 거니까. 역행하는 거죠. 역행하는 거. 이런 사람들도 있대. 그러니까 최신 디지털 기기에 민감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그냥 뭐 좀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역행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None of these cases. 자, 이런 경우들 중 그 어떤 것도 reveal an ultimate. 자, 궁극적으로 또는 total 완전히 renouncement 완전한 단념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념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사용을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됐어요? 단념은 뭐야? 안 한다는 거잖아. 포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문장을 읽었을 때 저 레이터 어댑터나 리버스 어댑터들은 그럼 최신식 기기를 아예 사용 안 하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또는 궁극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안 쓴다는 건가? 그것도 아니라고. 그건 아니야. 단지 좀 늦게 갈 뿐이야. 그냥 천천히 갈 뿐이야. 천천히 갈 뿐이지 아예 안 쓴다까지는 아니라고. 됐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기술에 대해서요. 그러나 오히려 a temporary interruption of its use. 우리 이제 그 단어 시험에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interruption을 흔히 이제 방해라고 쓰신 분들이 아마 많았을 텐데 여기서는 중단이라는 뜻입니다. 중단.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방해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방해하다 보면은요, 이런 거 있잖아. 뭐 interfere,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interrupt, 뭐 이런 단어 있잖아.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방해하다 그냥 이렇게 외우잖아. 근데 이게 이 방해라는 말 자체가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이냐면 interfere는 꼽사리 느낌이야, 꼽사리. 그래서 interfere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연이가 태영이한테 뭐 이렇게 주려고 해. 물건을 딱 주려고 했는데 내가 딱 해갖고 이렇게 내가 뺏었어. 방해한 거잖아. 그치? 이게 interfere라고.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interrupt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얘는 원래 중지시키는 거에 이런 관련된 거예요. 막 하빈이랑 수연이랑 재밌게 막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야 닥쳐 보자 이러면서 수업해. 그럼 뭐야? 너네가 대화하고 있는 걸 방해한 거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뭘 했죠? 중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interrupt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알겠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방해라는 뜻보다는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서 interfere, 끼어들다, interrupt, 중단시키다 이 뜻으로 여러분이 아셨으면 좀 더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오히려 일시적인 중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의 사용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그 기술을 말하는 거겠죠. 최신식 기술에 대한 일시적 중단이라고요. 또는 a preference for a slower pace. 더 느린 속도에 대한 선호도일 뿐이라고. 됐어? 자, 그러면 글의 주제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 자, 도입부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도입부. 최신식 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두 부류를 지금 소개를 해줬죠.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문장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좀 과도하게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뭐 하드웨어를 바꾸기 전에 핸드폰 생각하면 돼요. 핸드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바꿀 때가 돼서 이제 바꾸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 한 3개월 썼는데 최신 기기 나왔어. 그럼 막 바로 바꿔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바꾸기 전에 굳이 내가 이제 막 과도하게 이렇게 추구하지 않는, 즉 과도한 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즉 빈티지 기술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최신식 기술을 아예 안 쓰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다? 최신식 기술에 대해 일시적 사용을 안 하는 거고, 또는 어떤 거다? 그냥 느리게 따라간다. 그냥 이거라고요. 이거. 둘 어느 쪽에서도 아예 사용 안 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아니 사용해. 잠깐 안 쓰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 사용할 거야. 둘 중 하나라고. 나는 빈티지 기술이 좋으니까 나는 무조건 빈티지 기술만 쓸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바로 이어간다. We constantly appropriate to include 어쩌고 나왔는데 중요한 패턴이 나와서 잠깐 설명. 이시 과목적어예요. 그리고 여기 to 부정사 보이죠? to include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되겠네. 진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자, 과목적어는 해석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쭉 가면 돼. We consider 우리가 고려한대. 해석 없고요. appropriate 적절하다고 고려한대. 적절하다고 생각한대. 뭐가? 네모 가로가. 그래서 우리는 네모 가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네모 가로가 뭔데요? To include in this list. 이 목록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대요. 뭘 포함시켜? The so-called slow moment. 소위 말해서 느린 운동이래요. 소위 말해서 느리게 살기 운동을 이 목록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대. 자, 일단 직독직 했거든? 말이 좀 어렵죠? 아니 이거는 대충 느낌을 알 수 있어. 느리게 살기 운동. 이거 어떤 거겠어?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또 이것도 뭐 포함될 수 있겠죠? 결국에 느리게 살기 운동이라는 건 최신식 기술을 너무 빨리 따라가려고 하지 말자. 그냥 우리 얼리 어답터로 살지 말자. 이런 이제 캠페인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건 어렵지 않아. 근데 여기에서 이 목록은 뭐냐는 거야. 목록. 이 목록이란 말이 조금 애매한데 조금 있다가 단서가 나오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기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느리게 살기 운동에다가 운동을 이 목록에다 포함시키는 게 적절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대요. With its taste for slowness and tranquility.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자, 뭐와 함께? 취향과 함께. 뭐에 대한 취향? 느림과 평온 상태래요. 느림과 평온에 대한 취향과 함께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느리게 가는 거고 평온한 상태니까 그냥 이런 거지. 되게 이게 평화로운 그런 상태.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취향으로 그냥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이 목록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자, since 왜 그러냐면 often technologies 종종 기술은요 are used precisely. 자, 여기서 잠깐 보면 be used to 동사원형 나왔죠?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종종 기술은 사용된대 정확하게요. 뭐 하기 위해? speed up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고. Some processes in life 삶에서의 어떤 여러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이 사람들은요 과도하게 최신식 기술을 추구하지 않거나 그냥 빈티지 기술을 좀 더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느리게 살기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를 어느 목록에다가 포함시키는 거냐면요, 미리 써놨어요. 최신 기술에 관심이 없고 느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최신 기술에 관심이 없어.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천천히 가는 거가 좋아. 나는 레이트 어답터가 좋아.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뭐 있겠죠. 이 느리게 살기 운동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예시로 써볼게. 그러니까 우리 느리게 살기 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느리게 살기 운동이라는 게 하나 떠오르는 게 이런 게 있네요. 그 제가 유튜브였나 어디에서 봤는데 무슨 그 뭐 바닷가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빨간색 그 우체통 있잖아요. 그 우체통에다가 뭐 이렇게 편지를 써서 하면은 뭐 6개월인가 1년 뒤인가 뭐 받을 수 있다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카톡 보내면 되지 사실. 근데 이제 약간 그냥 갬성이지 갬성, 그치? 약간 그런 갬성적인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해갖고 딱 이제 편지 직접 막 편지지 해갖고 이렇게 보내서 우표 붙여갖고 침 발라서 붙여갖고 막 6개월 내지 1년 뒤에 받았을 때 약간 그런 뭐 감동?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 같은 T 성향은 뭐 이해를 못하겠지만 굳이 최신 기술 냅두고 왜 그런 사서 고생을? 저는 약간 뭐 이런 타입이지만 어쨌든 그런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을 막 일부러 막 빠르게 막 쫓아가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가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천천히 가자. 근데 그 여러 가지 측면 중에 뭐가 있다? 이게 있다고요. 이거 이런 경우가 있다고. 여러 가지 중에서 최신식 기기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 낮추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목록에다가 포함시키는 게 알맞다고 생각한대요. 왜냐?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속도를 높이는 거잖아. 잘 봐봐.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느림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난 느린 게 좋다고. 근데 최신 기술을 쓴다는 건 뭐예요? 빨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싫다고. 그게 속도를 높이는 게 뭐야? 이게 싫다고. 됐어? 그러니까 나는 느리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안 쓴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그 최신식 기기나 뭐 어떤 새로운 그런 최신식의 무언가를 하려면요 공부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게 빡세요. 아직도 기억나. 스마트폰 처음 샀는데 처음 산 날에 제가 들고 와서 막 애들한테 자랑했어요. 야, 나 이거 샀다 막 이러면서 막 자랑했어. 이제 학생들한테. 근데 그날 되게 민망했던 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내가 전화가 왔는데 이게 눌렀어. 자연스럽게 눌렀어. 근데 전화가 안 받아줘. 뭐야 이거? 왜 전화 안 받아줘? 이걸 몰랐지. 이 슬라이드를 몰랐지. 난 처음 써봤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받냐? 쌤 넘겨야죠. 아 진짜 막 이러고 있어 애들이. 그래갖고 넘기는 거냐? 그래서 이랬던 이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신식 기술은 빨라져서 좋은데 근데 느림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사람은 그 빨라지는 것 자체가 싫고 또 뭔가를 계속해서 배워야 되잖아.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movement, 그 운동, 즉 느리게 살기 운동은요 탄생하게 됐어요. as an alternative, 대안으로서. 어떤 대안이냐? 패스트푸드에 대한 대안으로 생겨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가 많이 이제 그 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충 먹으니까 좀 천천히 가자. 패스트푸드 먹지 말고 슬로우 푸드 먹자. 몸에 좋은 음식 먹자. 이걸로 원래 시작한 거래요. 이걸로 시작한 건데 근데 이제 뭡니까? 삶의 다른 영역으로 그것이 빠르게 퍼졌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거라고 이거. 그렇죠? Whoever chooses slowness. 자, 그 슬로우를요, 즉 느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may indeed 정말로 practice a form of technological silence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밑줄의 밑줄론으로 나왔죠. 자, 뭐랍니까? 기술적 침묵의 형태를 practice 실천하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기술적 침묵이라고 나왔거든. 기술적이란 건 말 그대로 기술, 최신식 기술을 말하는 거겠고 침묵이래요. 침묵이란 건 뭡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이 글에서 뭡니까?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됐어요? 말을 안 한다는 건. 근데 아까 여기에서 단순히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틀립니다, 여러분. 이게 밑줄만 보고 우리가 대충 파악하면 안 되는 좀 큰일 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위에서 이 침묵이라는 단어의 결정적 단서가 한번 나왔었거든. 그게 어디 나왔었냐면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요. 얘가 결정적 단서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일시적 중단이라고 나왔잖아. 아까 내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최신식 기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냥 잠깐 사용 안 하는 거라고. 잠깐. 언젠가는 쓸 거야. 언젠가 쓸 건데
잠깐 사용 안 하는 거야. 그냥 천천히 가는 것 뿐이라고. 아예 안 가는 게 아니라고. 천천히 가고는 있다고.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침묵이란 것도 뭡니까? 아예 닥치라는 게 아니에요.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뭐야? 잠깐 말하지 말라는 거죠. 즉 여기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요, 일시적인 사용을 하지 말라라고 너네가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아까 temporary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쌤이 간단하게 써놨죠. 기술적 침묵이란 무엇이다? 기술의 일시적 사용 중단을 의미하는 거라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렇죠? 기술 사용에 대해서 잠깐 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요. 바로 보겠습니다. In this path of slowness, 이러한 느림의 길에서 우리는 또한 발견한대요. The many forms of meditation. 명상이란 표현이 나왔네? 야, 명상이 뭔데요? 이게 명상 아니야? 그럼 명상하면 뭡니까? 아까 우리 또 앞에서 나왔던 표현 뭐랑 겹치죠? tranquility. 이거랑 겹치죠. 평온 상태.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면의 평화. 뭐가 이렇게 정적이고 이게 동적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 이런 느낌. 됐어? 그래서 많은 형태의 명상을 발견하는데 whether traditional or new, 뭐 전통적이든 새롭든 they're so fashionable nowadays. 자, 현재에는 너무나 유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뭐 새롭든 간에 전통적이든 간에 새롭든 간에 어쨌든 그런 뭐 meditation이래요. 명상이래요. 그리고 that can be seen as a way, 어떤 방식으로서 여겨질 수 있는 또 뭐 이런 뭐 명상이랍니다. To temporarily refrain from technology, 기술로부터 일시적으로 삼가는. 자, 일단 직독직해 다 있는데 뭔 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뭔 말이냐? 이러한 느림을 추구하는 쪽에서 우리는 또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전통적이든 새롭든 아니면 요즘 크게 유행하고 있고 또 일시적으로 기술을 삼가는 한 방식으로서 여겨질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명상을 발견한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명상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앞에서 말한 침묵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침묵. 됐어요? 명상이란 건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 침묵도 뭐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럼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디테이션도 똑같이 기술의 일시적 사용 중단을 의미하는 거죠. 똑같이. 됐어?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가고자 하는 이런 방향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거를 정말 여러 분야에서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옛날에 했던 방식이든,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는 좀 이제 아까 말했던 빈티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새로운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천천히 갈 수도 있구나. 뭐 새로운 방식이든 간에 아니면 요새 이제 뭐 유행을 하는 거든 간에 뭐든 간에 어쨌든 잠시 이 최신식 기기의 사용 중단을 여러 가지 형태로서 하는 걸 너가 알 수 있게 된다. 이러면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여기 해석 부분을 좀 먼저 해드리면 정답 1번 나왔고 2, 3, 4, 5도 좀 같이 볼게요. 2번 disconnect oneself from work temporarily. 업무로부터 일시적으로 자신을 떼어놓는데요. 업무랑은 뭐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 글은 기술에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learn how to fix common technology issues. 흔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배운다 라고 돼 있는데 아니 무슨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배운다? 아니죠. 지금 전혀 그러니까 다 지금 너무 소재에서 너무 벗어난 애들밖에 없어요. 아예 벗어난 내용이고 4번도 relate to the designs and fashions of the past. 과거의 디자인과 패션에 공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상관없고요. 5번은 combine technologies with traditional activities. 기술을 전통적 활동과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과 전통 활동을 결합한다? 그러면은 최신식 기술과 옛날의 것을, 전통적이란 건 옛날 거니까 이거를 연결짓는다라는 건데 역시나 관련성이 없겠습니다. 1번만 정답이 되겠죠? 침묵이라는 것 자체가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중심 내용 파악을 보자면 기술적 침묵은 기술에 대한 완전한 단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삼가는 또는 사용하지 않는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 삶의 한 가지 실천 형태를 기술적 침묵이란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갔어. 자, 이거는 근데 잘못 나왔는데? 이거 아닌데? 옛날 거라고. 아, 그러네요. 잘못 나왔. 이거 그러네. 그 예전에 했던 거잖아. 패스할 때. 자,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얼른 해야 된다, 선생님. 그지 같아.
순간 여기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 누가 엎드려 있는 줄 알았잖아 순간. 잠깐만 잘 나오고 있나? 수연이 아직 다 못했나 보네. 한 1분 13초 줄게. 마무리하고 1분 정도만 있다가 합시다. 1분 정도만 있다. 피곤해 죽겠지. 1분 있다 하니까 주영이 바로 뻗었잖아 지금. 아니 저 무엇일 거야? 어디가? 물 빨리 마시. 이씨. 아니 제 영혼들이 없어. 어? 너네들 그 뭐야 입시 상담 하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입시 상담을 괜히 했나 이 생각이 지금 좀 들더라고. 너네 하면서 아니 입시 상담하고 나서 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정말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뭔가 혼이 나갔어. 혼이 나갔어. 에이.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입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거의 최악을 항상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없어요. 그때도 내가 말했지만 어떻게든 다 가긴 가더라고 대학은. 어떻게든 가. 그 사람 서울대 붙었죠? 아 지웅이? 붙었어요. 서울대.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제가 합격 발표 난 날에 지난 날 동안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 얘기를 하고 다음날 왔어요 학원에. 다음날 왔더라고. 나 상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하게 누구야 하고 봤더니 이제 찾아왔더라고 동생이랑 같이. 그래갖고 이제 수고 많았다고. 그래서 그래 우리 뭐 조만간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했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막 그게 그 몰랐는데 그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떴다고 막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서울대 합격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친구인 게 그 내신 대비를 이제 또 제가 했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친구. 근데 이제 그 내신이 좋았어요 꽤. 2학년 2학기까지 해갖고 한 2점 초반 정도 나왔었어요. 저기 국영수 가사 한국사까지 했을 때 되게 잘했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과감하게 그냥 3학년 올라갈 때 사실 수시로 충분히 노릴 수 있잖아요. 2점 초반이 잘했으니까. 근데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 생기부도 되게 잘 써놨거든. 다 버렸을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그냥 정시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합격했죠. 대단한 친구예요. 그거를 사실 포기하기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과감하게 그 모든 거를 버리면서 이제 그동안 내신 해왔던 걸 과감하게 버리면서 그냥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진짜 고3 때 미친 듯이 공부하는 모습밖에 안 보였고 네. 핸드폰도 뭐 아예 뭐 다 그냥 안 쓰고 진짜 공부만. 네.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지. 자, 수연이 한번 볼까? 결과. 자, 보겠습니다. 그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간략하게만 할게요. 자, 봅시다. 13번 질문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건데 그 대중음악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대중음악. 이 대중음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청년 문화라든지 청년 문화, 뭐 저항 이런 거랑 이제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청년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물론 이제 근거는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문화 이제 청년 문화라는 것 자체가 뭔가 딱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막 10대, 20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결국엔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보자면은 대중음악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힌트 단어를 보면 cultural, comprehensive. comprehensive라는 거는 이제 그 종합적인 또는 포괄적인 뭐 이런 뜻으로 쓰이죠. 포괄적인. 청년 나왔고요. 그 다음에 always resistance, 저항 나왔고요. instead of not 뭐 이런 거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 대중음악이라는 건 무엇이다? 청년의 어떤 아까 말했다시피 청년의 개념이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포괄적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저항 문화라는 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답이 popular music은 is not always 부분 부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청년의 저항 문화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여기 부분에서 여기를 잘 구성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는데 in that 하면은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the concept of youth is comprehensive. 그래서 청년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됐죠? 여기 나왔죠? 청년의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대중음악은 청년 문화, 저항과 관련성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관련성이 아예 없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관련성이 있긴 있는데 저것만으로 연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가장 어려웠다 보니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었던 거, 우리 지난번에 그 핵심 구문으로 나왔던 녀석이었는데 by ing 3개 쓰는 게 핵심이었죠. by using, 그 다음에 여기 콤마 찍고 by using, 그 다음에 콤마에 and 쓰고 by using 하는 거. 사실 요것만 알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영작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랍니다. 색 대비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일단 주어 동사를 먼저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다른 색들을 함께 사용하고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칙칙한 배경과 대비되는 밝은 색들을 사용하고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색의 명암에서의 극명한 차이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색의 명암. 그때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밝음과 어두움이니까 한마디로 명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암에서의 극명한 차이를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구문이 사실 어려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무난하게 잘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볍게 이 정도만 보고요. 다시 바로 이어서 볼게요. 17번입니다. 그래도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저기 내신 대비 때랑 비교하면 진도 되게 빨리 나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저기 그 주엽고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그때 최근 기말고사 때 막 하루에 7개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진도 나가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 바로 갈게요. that으로 시작하는데 So many species now live outside the sea in human modified environments. whether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is 보이시죠? 자, is not. 여기가 동사고 그 다음에 to say가 보어인데 엄밀히 따지면 얘가 동사고 여기 투부정사 이하 전체가 보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is to say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 직역을 해보면요. 대절이야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치? 그럼 대절이야라고 말하는 거다라는 건 대절이야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대절이야나 마찬가지라는 건 대절이야를 뜻한다라고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is to say는 문맥상으로는 얘랑 똑같아요. 얘랑 3인칭 단수형 적용하면 means가 되겠죠. 됐어? 그러면은 is not to say는 사실상 doesn't mean으로 해석해도 돼. 이 부분은요. doesn't mean.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쌤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니네가 해석할 때
대절 이하를 뜻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빨리 해석할 수 있잖아. 대절 이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니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팁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쌤은 여기를 그냥 동사로 할게요. 묶어서 doesn't mean의 뜻이다. 그래서 대절 이하가 이제 보어가 되는 거거든요. 큰 틀로 좀 보자면 여기까지가 보어야. 그럼 주어가 지금 엄청 길게 나왔는데 주어가 그럼 어디냐? 주어가 대절이야 대절.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럼 대절이 주어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돼야겠죠. 그래서 is가 나온 거고요. 여러분이 흔히 그 대절이 주어로 쓰일 때는 우리가 가주어진 주어를 많이 쓰잖아. 근데 여기서 가주어진 주어를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주어진 주어를 안 쓰는,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거든. 뭐 별거 아니니까 뭐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주어진 주어를 쓸 때는 it is에 뭐 형용사 하나 쓰고 뭐 대절 쓰거나 투부정사 쓰거나 뭐 이렇게 쓰잖아 보통. 가주어진 주어의 제일 흔한 패턴이잖아. 근데 어떤 경우에 안 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대절이 나왔어. 그리고 뭐 is 하고 또 나왔는데 만약에 얘에 대한 보어가 투부정사나 대절이 한번 나왔다고 쳐볼게.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얘를 가주어진 주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더 혼란이 생겨요. 오히려. 왜냐면 예를 들어 대절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여기 주어, 동사, 보어야. 그럼 얘를 가주어진 주어로 쓰면 it is, that, blah blah blah,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지 이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주어진 주어 구문으로 잘 안 쓴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 요 사이에 껴있는 건 그냥 부사예요, 부사. whether를 사용해서. 자, there's so many species. 자, 너무나 많은 종들이 현재 살고 있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죠? In human modified environments. 인간에 의해 변형된 환경에서. 자, 인간에 의해 변형된 환경에서 너무나 많은 종들이 즉 우리 인간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요. 수식어 빼고 해석해볼게. 살고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지 않는다. 뭘 의미하지 않냐면 any human society. 자, 어떠한 인간 사회도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어떠한 인간 사회도 has ever lived. 살아왔다랍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자연과 함께.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룬 채로 살아왔구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됐어요? 자, 그럼 사실 이 내용 빼도 되거든요. 괄호에 있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괄호 내용을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 intensive라는 단어, 이 집약적인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써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강렬한, 격렬한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 애초에 intensive 자체가 integrated의 뜻이 있어요. 집약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약적인. 자, 그러면은 영국의 집약적인 농지라든가 아니면 코스타리카에 있는 재생성되고 있는 그런 뭐 숲이라든가 됐어요? 뭐 이런 거에서든지 간에 어찌됐든 인간에 의해 변형된 환경에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 변형된 환경이란 건 인공적 환경이라고 뭐 해도 되겠죠. 그냥 예를 들어 숲이야. 뭐 이제 아마존 막 열대우림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열대우림도 어쨌든간 자연 그 상태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뭐 나무도 베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간 인간에 의해 이제 환경이 변형된 거죠. 그 변형된 거 안에서 여러 수많은 종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함께 살고 있는데 이 함께 산다는 게 뭐다?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됐어요? 우리는 조화롭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 그 여기서 과거든 현재든이라고 나왔으니까 뒤에 예시가 나올 텐데 미리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로 한번 생각해볼까? 옛날에 원시 시대 한번 생각해봐. 원시 시대 막 이제 막 진짜 창 들고 가고 막 멧돼지 잡아먹고 막 이랬던 수렵 체질인 시절 한번 생각해봐. 그때 당시에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보자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인공적인 건물 같은 거 없고 자연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막 만들고 그리고 그 자연물을 우리가 섭취하고 이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뭐냐? 아니라는 거야.
조화롭게 사는 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재를 한번 좀 잡아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소재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인간과 자연의 조화? 라고 하면 될까요? 조화를 이루어 사는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조화를 이루어 사는 삶. 근데 결론을 말하자면 뭐다? 조화라는 거는 없다라고요. 이딴 거 없다고. 이걸 의미하지 않는다. 됐어? 그리고 쌤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 지금 첫 문장에서 동사가 현재 비동사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팩트를 전달하는 거라고 했어요. 뭐뭐이다, 뭐뭐가 아니다.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부사나 조동사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추측성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그냥 팩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이라는 거. 요거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수많은 종이 인간에 의해 변화된 환경에서 인간과 함께 살고 있어. 이거는 무엇이다?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뒤에 한 번 더 강조돼서 나옵니다. This is absolutely not the case 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어서 갑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자연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왜 아닌데? 그거를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가볼게요.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humans and the rest of nature. 자, 여기서 그러면 coexistence가 주어거든요. 인간과 자연의 나머지, 즉 인간을 제외한 다른 많은 종을 말하는 거겠죠. 그 종의 조화로운 공존이랍니다. 조화로운 공존은요, 어디에서? In the distant past니까 먼 옛날에 인간과 나머지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은요, is a romanticized and largely fictional notion이래. 얘들아, fictional notion이래. fictional notion. fictional이 뭔데요? 허구잖아, 허구. 허구적 개념이래요. 허구적 개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글의 주제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이거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사실상 조화를 이루어 살았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다. 그냥 살아왔다라고 표현할게요. 현재 완료로 살아왔다. 이거는 뭐라고요? 말이 안 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조화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모순이라고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며 산다라는 게 말이 안 된대.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 아직 근거는 안 나왔습니다. 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건데? 자, 그 근거를 한번 볼게요. Present day conservation. 자, 그럼 오늘날의 보존. 여기서의 보존은 뭐 자연 보호를 말하는 거겠죠. 자연 보존은 종종 시도한답니다. To recreate these idealized ecosystems로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해석해 보자면 이러한 이상화된 생태계를 재창조하는 걸 자주 시도한답니다. 이상화된 생태계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말하는 거죠. 됐어? 조화로운 생태계. 이게 이제 이상화된 생태계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재창조하려고 시도한대요. 근데 사실 이 말부터가 잘못됐어. 재창조라는 말부터가 잘못된 거야, 사실은. 왜? 한 번도 조화롭게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 이 필자가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재창조라는 거는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다시 만드는 거. 이게 재창조잖아. 근데 애초에 있었던 적이 없어. 조화를 이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찌됐든 이어서 볼게요.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옛날처럼 하려고 하냐, 사람들이. By the reintroduction of hunter-gatherer style burning of vegetation in America, Africa, and Australia.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한 덩어리야. IING. 그러면 미국, 아프리카, 호주에서 그 수렵 채집인 스타일로 그런 이제 좀 뭐랄까 식물? 그 식물을 태우는 것을 재도입함으로써라고 나와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식물을 태운다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이것만 갖고는 그냥 우리가 어떤 예시로 생각해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불이 필요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서연이 주머니 뒤지면 라이터 나오니까 거기에 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불 켜면 돼. 근데 옛날에는 이제 불을 켤 때 어떻게 하겠어? 뭐 요래요래 해갖고 뭐 부싯돌 만들던가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그 뭐야 뭐 나뭇잎 같은 거 이렇게 대갖고 이제 이렇게 태웠겠죠. 됐어? 뭐 이런 거 생각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라이터로 불을 켜는 거랑 이렇게 부싯돌 만들어서 켜는 거랑 둘 다 목적은 불을 만들어내기 위함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불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어때요? 뭔가 내가 나뭇잎이나 이런 걸 이용했으니까 인공적이지 않고 뭔가 자연 속에 있는 이런 느낌 들죠. 됐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딴 짓거리를 한다고. 되게 비효율적이죠 사실은요. 비효율적이지만 이걸 위해서 한다고. 또 어떻게 한다고? By reinstating now uneconomic medical farming and forestry practices in Europe and Asia.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에서는요, 현재는 비경제적인 그런 중세 시대의 농림업이라고 하면 되겠죠. 농림업 그런 관행이라고 할 거예요. 이 관행을 복원함으로써 이렇게 한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식으로 한다고 농림업을. 그럼 여기서 구식으로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해서 옛날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밭 막 이렇게 갈아주는 뭐 트랙터라고 하나? 아무튼 뭐 기계 같은 거 달다다다다다 타고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건 뭐야? 인공적인 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이제 쟁이질 다 이렇게 일일이 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노가다 뛰는 거. 아니면은 이것도 없이 그냥 뭐 손으로 이렇게 하던가. 손으로 그냥 모내기 하는 거야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든가.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제 뭐 농림업을 한다는 거죠. 그럼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니까 당연히 비경제적이잖아. 근데 이거 자체가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어? 이런 느낌이 든다고.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살리자.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자연보호가 자주 시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연보호가 이상화된 생태계를 재창조하려고 이딴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한 내용은 다 의미가 없어. 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생각. 다시 한번 뭐라? 재창조. 그러니까 옛날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걸 시도하고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옛날 구식을 가져온다. 그럼 이제 근거를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구식을 따르는 거죠. 구식을 왜 따르는 거야? 왜? 구식을 왜 따르는 거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쓴 겁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하자면 이건 뭐다?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어. 이 행동 자체가 의미가 없어. 왜? 애초에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요. 자, 일단 이어서 볼게요. In truth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말이 나옵니다. 뭐라 나옵니까? In truth. 사실은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자연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is는 현재 시제고 always was니까 과거 시제죠. 그러면 현재도 그렇고 항상 과거에도 그렇고요. less romantic했대요. 덜 낭만적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덜 낭만적이에요. 여기서 덜 낭만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봐봐. 이 romantic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아까 위에서 여기 romanticized 보여요? 보이시죠? 낭만적으로 묘사된이라는 뜻이거든. 뭐라고 했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 공존은요. 뭐랍니까? 그냥 낭만적으로 묘사된 허구라고 했어요. 허구. 됐어요? 인간과 자연이 막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래서 막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함께 조화롭게 살아간다. 이게 뭐라고? 말도 안 되는 개념이라고. 그냥 낭만적으로 묘사된 것 뿐이다. 낭만적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낭만이란 건 뭡니까? 팩트의 반대 개념이에요. 낭만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과는 조금 먼 개념이라고. 그래서 허구적인 개념이다 라는 말도 나온 거죠. 근데 어쨌든간 그런 낭만 같은 거, 그런 이러면 참 좋겠다, 우리 참 이런 거구나, 우리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산다는 거, 이런 거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라고요? 덜 낭만적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덜 낭만적이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건 인간과 자연은 애초에 조화를 이루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낭만적이란 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상적인 거. 자연과 인간 간의 이상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뭡니까? 그런 관계가 애초에 아니라고요. 인간은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가 아니라고요. 정답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1번. Humans have failed to be in harmony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라고 나왔죠. 인간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왔다. 됐어? 대놓고 정답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명확한 근거들이 나오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아까 얘가 말이 안 되는 개념이라고 이제 근거를 댔는데 사실 얘는 근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행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죠. 아직 엄밀히 말하면 근거는 안 나왔어요. 아니 왜 조화를 이루어서 산 게 아닌데 그 이유가 나왔어요? 이유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 지금 현재. 현재 뭐 저기 뭐 미국에선 이렇게 하고 있고 아시아 유럽 지역에선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실제로 조화를 이루어본 적이 없어. 그냥 설명한 거에 가깝겠네요. 근거라는 거. 소리 설명에 가깝다. 근거는 안 나왔어요. 그럼 왜 이게 아니냐고.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개념이냐고. 이제 나올 겁니다. We eat nature. 아주 짧은 문장이 나왔어요. 우리는 자연을 먹는데요. 우리는 take a space. 공간을 차지한대요. 어떤 공간? That while nature would otherwise occupy. 그 야생 자연이 그렇지 않았다면 차지했을 공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서 otherwise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더라면 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으면은 그럼 그 공간은 원래 누구 겁니까? 자연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미 그 공간을 차지해 버렸네.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가 조화예요? 조화가 아니죠. 약탈이죠. 약탈.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조화라는 건 뭡니까?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서.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조화라는 건. 상호작용이 조화잖아요.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근데 우리가 언제 자연한테 준 게 있냐는 거야. 우리는 일방적으로 섭취를 했고요. 일방적으로 자리를 뺏었는데 이게 무슨 조화냐. 됐어? 이게 이제 근거로서 얘기를 한 거죠. We have used. 우리는 사용해 왔어. Whatever technologies have been available to us at a particular time. 여기까지 볼 건데 여기서 whatever를 내가 써놨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일까봐 다시 한번 써주자면요. 이 whatever가 whatever 내가 밑줄을 잘못 쳤네요. Whatever technologies가 돼요. Whatever technologies. Whatever technologies는요. Any technologies 대시랑 똑같습니다. 이거 whatever technologies가 좀 이제 전문용어로 말하면 복합 관계 형용사라는 녀석이거든요. 관계 형용사라는 개념인데 관계 형용사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아마 거의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몰라도 돼요. 그딴 거 몰라도 돼. 필요 없고 그냥 이걸로 해석하면 돼요. Any technologies that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술이 우리에게 사용 가능하든지 간에 됐어? At a particular time. 특정한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사용 가능하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슨 기술이든지 간에 다 사용을 해왔다고요. 왜? To consume, 소비하기 위해 또는 us to wild creatures 또 뭐하기 위해? 내쫓기 위해서 야생 생물을요. 종종 great success 자 뭐랍니까? 대단히 성공적으로 그렇게 해왔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거에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근거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조화롭게 살은 적이 없어요. 자, 그 근거를 좀 쓸게요. 다시 한번 여기 좀 지우고. 근거. 그럼 왜 말이 안 되는 개념인데? 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살아왔다라는 게 왜 말이 안 되는 개념인데? 인간은 일방적으로 자연을 소비한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섭취하고 공간을 차지하고 소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방적으로 소비한 거야. 일방적으로 소비한 게 어떻게 조화냐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왔다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야생생물을 섭취하거나 내쫓기 위해서 특정한 시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 온갖 기술을 다 사용해왔다고요. 됐어? 그러면은 야생생물, 자연물이잖아. 자연물을 우리가 소비했네? 섭취했네? 또는 자연물을 내쫓아버렸네? 근데 이게 조화라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됐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we are living,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Through a time of extinction, 멸종의 시기를 통해 살고 있대요. 멸종의 시기. 여기서 멸종이라는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자연은 계속 소비가 되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서 멸종이 의미하는 건 인간의 존재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연이 소비가 되고 있고요. 그럼 소비가 지속적으로 되는 거잖아. 이 소비가 지속적으로. 그럼 계속해서 소비가 되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고갈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고갈. 그럼 이 고갈된다는 게 결국 뭡니까? 멸종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고갈이라는 표현 대신에 extinction, 멸종이라고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결국 같은 말이죠.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산다면요 소비라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되죠. 더불어서 가는 거죠. 더불어서. 됐어요? 함께 가야 되는 건데 함께 가는 게 아니잖아. 우린 일방적으로 소비만 해. 계속 소비만 해. 소비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고갈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과 자연은 결코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산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아니 자연을 소비해야 우리가 살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조화라는 관계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은 어찌 보면 공급자와 소비자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 1번은 나왔고요. 나머지 보기문에 대한 해석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갔어? 자,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The human nature relationship.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하고 나왔으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is inseparable from each cultural context. 문화적 상황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는 건데 일단 이 말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라는 거잖아 결국에. 근데 밀접한 관계라고 말하기에는 이 글의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난 거죠. 물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온 건 맞아. 조화를 이루지 않았을 뿐이지 함께 살아온 건 맞아.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너무 멀리 갔죠. 게다가 문화적 상황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문화적 상황이란 말도 맞지 않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Humankind is simply a part of nature and its effect on nature is natural. 인류는 그저 자연의 일부이고 그들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은 자연스럽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연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밑줄 친 부분은 뭐였습니까? 로맨틱하지 않다라고 했잖아. 그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뭡니까? 조화가 안 된다라는 개념에 가깝죠. 영향력이 당연하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3번도 안 되겠고 4번을 Human pressure on nature has gradually declined since the medieval period. 인간이 자연에 끼치는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압박은 중세시대 이래로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Advancing conservation and human development is not an either or proposition. 자연보호와 인류 발전을 진전시키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보호와 인류의 발전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상관없는 내용이죠. 자, 중심 내용 파악은 간단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개념이 낭만적이고 허구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이 낭만적이라는 말 때문에 조금 저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우리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서는 인간과 우리와의 관계가 덜 낭만적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개념이 낭만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낭만적이라는 거는요 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로맨틱하다는 건 약간 아까도 말했지만 좀 이상적인 이런 느낌에 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낭만적이라는 거는요 이상적인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적인.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개념은 그냥 이상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아까 제가 잠깐 구문 분석했던 첫 문장이거든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멘트가 여기에 쓰여 있는데 잠깐 좀 설명 좀 읽어볼게요. 첫 문장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삽입 구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콤마와 같은. 그러니까 삽입 구문은 주로 앞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하기 위해 쓰이기 때문에 예시나 추가 설명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경우만 독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할 때는요, 사실 삽입구는요 해석 안 해도 돼요.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우리가 글의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단순히 말하면 주제랑 부연 설명 그냥 이걸로만 나누거든요.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전 도입 이 정도. 저는 보통 그냥 이 세 개로 다 퉁쳐요. 모든 글의 구조를요. 뭐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통념 반박류가 나올 수도 있고 질문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비교 대조류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글의 패턴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여러 글의 패턴도 이거 세 개로 퉁칠 수 있어요. 이거 세 개로 다 퉁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부분이란 겁니다. 주제문.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 주제문이 어디냐. 이걸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모의고사를 볼 때는 한 문제의 권장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돼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글을 빨리 읽으면서도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핵심적인 내용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가 핵심인데 이걸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빨리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막힐 수도 있고 해석했는데 근데 이게 또 뭔 말이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구문독해니 뭐니 막 이런 거를 계속해서 연습해온 거 아니냐. 다시 차치하고 돌아가서 여러분께서는 글의 주제가 어딘지 파악해서 여기를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해석할 때는 저는 소위 말해서 각 잡고 해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해석할 때는 진짜 각 잡고 해석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구문 분석까지 하면서. 그럼 부연 설명은 얘를 그럼 해석을 안 하느냐? 아니요. 해석해야죠 당연히. 해석하는데 얘는 어떻게? 빠르게 넘기라는 거예요. 빠르게. 선생님 전 빠르게 해석이 안 돼요. 빠르게 해석하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쫙쫙쫙쫙 읽으면서 빠르게 해석하라 이게 아니고 키워드 중심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키워드 중심으로.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나올 수 있어. 선생님 전 키워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뭔데? 소재야 소재.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소재 쓰는 거 연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이제 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읽었어. 그러면은 지금 이 글에서 중점적인 내용이 이거구나. 결국에 인간과 자연은 조화롭게 살지 못하는구나.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잖아. 그렇지? 그럼 그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확인 차원으로 읽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문장에서 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첫 문장에서 글을 읽을 때 이제 이런 문장은 좀 각 잡고 해야 돼요. 첫 문장은 사실 각 잡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글의 소재를 말해주고 방향성을 말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종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변형한 환경에서. whether 어떻게 하라고요? 제끼라고요. 이런 거 필요 없어. 모의고사 상황에서 말하는 거야. 내신 아니고요. 이 어쨌든 같이 산다는 게 뭐다? 뭘 뜻하는 게 아니냐면 인간 사회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산다는 거를 뜻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첫 문장에서 핵심 나왔네. 인간과 자연은 조화롭게 사는 게 아니네? 이거를 생각하라고. 그러면은 너네가 머릿속에만 담고 있으면은 또 이게 까먹거든요. 글을 읽다 보면은. 그럼 만약에 모의고사를 푸는 상황이라면은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거야. 인간, 자연, 조화, X 이렇게만 써도 되잖아. 이거 쓰는데 몇 초나 걸린다고. 됐어? 썼어. 그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확인만 하면 돼. 인간과 자연은 조화가 안 된다는 내용이 이어지는가? 빠르게 읽으면 돼.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게 뭐다? 그냥 낭만적이고 픽셔널 노션이구나. 이게 핵심이잖아. 조화로운 공존은 뭐야? 픽셔널 노션이래. 핵심 읽었어. 오케이. 내가 생각한 거 나왔네. 넘어가. 그래서 오늘날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이상화된 에코시스템이 있대. 이상적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상적이라는 거는 뭔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죠. 현실적인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대. 이게 뭔 말이지? 몰라도 돼. 넘어가. 근데 사실은 어떻다? 인간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다? 덜 낭만적이래요. 우리는 자연을 먹으니까. 그럼 우리가 자연을 섭취한다는 것 자체가 조화가 아니구나. 얘기 나왔고요. 우리가 공간을 차지한대. 자연이 써야 할 공간을 우리가 차지한대. 역시나 조화가 아니구나. 우리는 온갖 기술을 다 사용해왔대. 막 내쫓고 야생 생물을 막 섭취하고 이런데. 조화가 아니구나. 계속 지금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됐어?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했어요. 저는요. 지금 심지어 여기 for example 있는 문장 어때요? 해석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 핵심을 뽑아냈고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핵심 키워드만 뽑으면서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의고사 풀 때는. 이렇게 하면은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처음에 생각한 내용이 맞았구나. 인간과 자연의 조화란 불가능한 거구나. 끝. 이러고 그냥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문제풀이로 접근하면요. 내가 여러분한테 해설할 때 1분이면 끝나요. 이거 사실 문제풀이 한다면요. 1분이면 끝나. 그래서 다시 한번 모의고사 풀 때 핵심은 무엇이다? 주제를 빠르게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주제를 찾기 전에 도입부, 첫 문장이겠죠? 첫 문장을 통해 도입부에서는 소재 파악이 중요하다. 소재 파악. 소재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각 잡고 해석해야 돼. 여기도 각 잡고 해석. 됐어? 여기도 각 잡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대충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구나. 그럼 내가 생각한 게 맞나? 확인해보자. 확인 작업.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당연히 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문장을 내가 읽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 왜? 굉장히 비유적으로 써놨어. 그리고 짧게 써놨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괜찮아. 넘어가 그때는. 소재 파악 안 됐잖아. 그럼 넘어가는 거야. 거기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넘어가서 읽어. 읽다 보면은 주제인 것 같아 얘가. 뭔가를 읽었어. 근데 역시나 파악이 안 돼. 뭔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주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 또는 다시 쓸게요. 주제문을 모르겠어. 또는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을요. 생각하는 문장을 내가 각 잡고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 해석해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내용 파악 될 때까지 각 잡고 해석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흔히 책 많이 읽은 사람이 이런 독해에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 각종 비유나 함축이나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주제에 함축이나 비유로 나온 표현을 그것만 보고도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친구들은. 이거 결국 이렇다는 내용이구나. 이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구나. 내가 생각한 게 맞나? 그럼 이제 또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근데 내가 함축이나 비유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파악할 때까지는 각 잡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처음부터 끝까지 각 잡고 해석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더 최악의 경우는 뭐야? 다 각 잡고 해석했어. 뭔 소리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이러면 이제 이건 포기해야지. 이 문제.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이제 경우의 수가 있지만 기본은 이거라는 거예요. 기본은 주제는 각 잡고 부여는 빠르게 키워드 중심으로 해석한다. 이게 모의고사 풀 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핵심 구문 개념 설명에서 말한 거랑은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주어가 길잖아. 지금 되게 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부와 술부만을 나눠서 수식어 빼고 해석해라. 그냥 이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우리 모의고사 독해 기준으로 좀 간략하게 풀이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2월 10일이네요. (21번까지만) 해오세요. 21번까지. 20에서 21번. 단어는 17에서 24번. 자, 그 다음에 지금 잠깐만요. 정산을 좀 해야죠. 가셔야 할 분과 남으셔야 할 분이 계시죠. 자, 일단은 혜영이, 원우, 그 다음에 하빈이, 준서, 수연이까지. 네, 하나, 둘, 셋, 넷, 5분. 5분은 이제 수연이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재시험 보셔야 되고, 다 맞으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되고요. 수연이는 일단 정규 단어부터 가야 돼. 정규 단어. 어차피 둘 다 가야 돼. 순서는 상관없어. 네 편하게 가도 돼. 고생했어. 몰라. 가버리는 사람 없죠.